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좀 영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제 직업이 그래서 더 그런 거지만 영어, 그리고 뭐 제가 이민 생활도 했고 유학 생활도 했으니까 유학 얘기, 뭐 외국 이런 타령, 어떻게 보면 뭐 제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뭐 계속 그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겐 어떤 게 여러분을 좋게 동기부여해주고 자극을 해주나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그게 부러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러움과 질투는 좀 다른 겁니다. 저도 질투를 하겠죠. 누군가에겐 질투도 하지만, 저는 질투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진 않고요. 저는 부러움이 저한테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제가 어떤 걸 보고, 저거 부럽다. 뭐 농담으로 뭐 부러움은 지는 거라고 그러지만 저는 제가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경험하고 나서 저게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저한테는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시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분이나 제 영상을 보겠습니까? 꿋꿋하게 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한테 영어에 있어서 하나의 부러움의 대상은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언젠지.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같아요. 이제 제 세대라면 국민학교겠죠. 바로 앞집에, 길 건너 앞집에 금발의 외국 누나가, 그러니까 제 눈에 보기에도 아주머니가 아니었고요. 그냥 우리 말하는 누나, 좀 지금 생각해보면 10대 후반의 대학생 누나가 갑자기 그 집에서 나오고 그 집에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가정집에, 주택집에. 정말 동네 형들은 난리가 났고요. 뭐 당연히 저희 꼬마들한테도 되게 신기한 거죠. 당시에는 외국 사람들을, 특히 소위 말하는 이런 금발의 백인들을 동네에서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동네에서 막 말도 많고, 또 꼬맹이 친구들은,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은 그 누나 한번 보겠다고 막 그 집 앞에 진을 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참 뭐 촌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가끔 그 누나가 이렇게 창문을 자주 내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누나는 그냥 이렇게 자기 방에서 창문 열고 저희들 보면서 이렇게 손 흔들어주고 뭐라고 말하고, 근데 뭐 그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는 없었죠. 전혀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저는 헬로 하이도 못할 그런 영어란 걸 아예 못하던 시대니까요.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대부분의 다 아이들이 다 그랬겠죠. 근데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 누나가 이렇게 저희들한테도 막 뭐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웃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얘기를 아무도 못하니까. 영어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게 저한테는 처음으로, 그 이전부터 그랬는지 그 이후에 그랬던 건지, 제가 지금도 세계지도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세계지도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지구본 있잖아요. 지구본을 제가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 중에 지구본이 있습니다. 항상 지구본 좋은 거 보면, 특히 영어로 된 지구본 보면 저는 그냥 지나치질 못합니다. 한국에서도 어디에서든요, 세계 지도 같은 거 보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꼭 봅니다. 갖고 싶어요. 그래서 지도도 여러 장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에는 참고로. 자, 어쨌든 그게 저한테는 부러움이었어요.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그 누나로 하여금, 그 누나가 저한테는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어떻게 보면 제공해준 첫 번째 동기부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와, 저 사람은 우리랑 완전 생긴 것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눈빛 색깔도 다르고, 근데 우리랑 전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네. 과연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네. 두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동네에서 같이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7살 때 놀던 꼬마 친구가, 그때는 그 친구의 나이도 모르고 저보다 어리다는 거는 인지했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아이가 안 보이고, 그렇게 또 이제 뭐 잊고 지내고 하다가 제가 고등학생 때 그 집 앞에 어떤 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동네 아이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쟤 짱구 아니야? 짱구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너무 훌쩍 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모두. 왜 5살 때 본 친구를 뭐 예를 들어서 15살 때 10년 만에 보면 어떻겠습니까? 잘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릴 때 같이 막 그냥 동네에서 놀던 친구니까. 근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동네 아이들이 제 짱구가 맞는 것 같다. 갖고 야, 네가 한번 물어봐. 그러다가 누군가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너 혹시 짱구 맞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한국말이 굉장히 어눌한 겁니다. 딱 봤을 때 이제 저희는 다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말이 되게 어눌한 거예요. 짱구는 맞대요.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눈 거죠.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이 호주로 이민을 갔고 자기는 이제 잠깐 이렇게 가족과 함께 한국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여름 기간에 그 짱구랑 동네 아이들이 또 한 몇 주간 그렇게 어울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막 아이들이 영어책 갖다 주면서 짱구야 이거 한번 읽어봐. 그러면 짱구가 엄청나게 소위 말하는 막 샬라샬라 하는 발음으로 저희에게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짱구한테 너무 쉬운 거겠죠. 예. 짱구는 이제 거기 호주에서 계속 살고, 그리고 이제 짱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호주는 학교도 되게 당시에는 한 2시경에 끝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으면. 그리고 학교 끝나면 뭐 하냐 그러면 한국 아이들은 뭐 합니까? 저 당시만 해도 고등학생 때 맨날 야간 자율학습, 주말에도 무슨 뭐 보충수업, 자율학습, 여름방학 보충수업, 겨울방학 보충수업 계속 학교 가잖아요. 근데 짱구는 학교 끝나면 맨날 서핑을 한다는 거예요. 예. 앞에 바닷가에서 서핑을 한다는 겁니다. 상상이 안 가죠. 우리가 생각하는 서핑이 솔직히 당시에는 정확히 뭔지도 몰랐고 상상이 안 가죠. 학교 끝나면 뭐 스케이트보드 타고 놀거나 아니면 서핑을 한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짱구가 자기 생활을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사실이야 아니면 짱구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어쨌든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짱구가 저한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형 학교 가는데 따라갈 수 있냐? 학교 구경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남고에 다녔는데 만약에 제가 짱구를 학교에 데려갔다면 정말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뭐 선생님한테 얻어맞을 수도 있고,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학교 그런 환경에서는 전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그런, 예. 그냥 막 학교에서 뭐, 예. 선생님들 뭐 남고 같은 경우에 잘못하면 막 매질도 받고 그러던 시절에 외국 친구를 학교에 데려가서 학교를 견학시켜준다? 일반 고등학교에서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갖고 제가 짱구한테 야, 안 돼. 형 뭐 학교 가서 뭐 선생님한테 맞을 일 있니? 안 돼. 야, 안 돼. 그러니까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계속 가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한테도 막 그러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야, 안 돼,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 짱구가 그렇게 왔을 때 당시에 또 그 호주의 여가수인 그 카일리 미노그의 로코모션이 굉장히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 때였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나라에서 온 예전에 우리의 친구 짱구. 정말 저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뭐 어떤 유학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네. 전혀 그런 건 생각지도 못했죠. 그냥 짱구를 보고 와, 짱구 저렇게 영어도 잘하네. 와, 내가 중학교 그럼 뭐 정철, 카세트 테이프, 민병철 영어에서 들었던 영어를 내 어릴 때 친구 짱구가 하고 있네.
정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좋은 충격, 신선한 충격. 근데 그 충격이 저한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어는 좋아했지만 영어를 잘했냐? 그러지는 전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극은 줬지만 제가 어떻게 막 그때부터 영어에 빠져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참고로. 자, 이렇게 두 번째 얘기. 이제 세 번째 얘기는 그때도 제가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꼭 신문을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학교 가기 싫으니까 신문 보면서 밥 꾸역꾸역 먹으면서 시간 끌었던 걸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쨌든 저는 꼭 아침마다 그런 신문을 봤어요. 예. 뭐 지금은 제가 영자 신문들을 주로 보지만 당시는 이제 한국 신문들 보는 거죠. 예. 한국 신문들 정말 매일매일 봤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 토막 기사였는데 그게 어떤 기사였는지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문구는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이 학생이 20대의 학생이었는데 대학생이었는데 뭐 이집트에서도 살고 벨기에에서도 살고 되게 다양한 나라들에서 산 거예요. 이제 부모님 직업이 그래서 그런 벨기에, 이집트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이 친구가 경험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형의 나이죠. 그 형이 그렇게 여러 나라에 생활을 했다는 그 기사가, 그 문구가 굉장히 기억이 나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떻게 뭐 중학교 시절을 뭐 이집트에서 보내고 고등학교 시절을 뭐 벨기에에서 보내고 뭐 그 이전에 또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고 같은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기억에 선명합니다. 그날의 그 기사를, 그 문구, 그 어떻게 보면 그 텍스트가 되게 강렬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겐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기사도 뭐 메인 기사도 아니었고요. 되게 토막 기사였던 것 같아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짱구도 부럽고 그리고 그 기사에 나온 그 형도 부러웠습니다. 저한테는. 근데 당시에는 또 고등학생이었고 한국의 입시 아시죠? 예, 제 세대만 해도 맨날 뭐 야간 자율학습이다, 뭐 강제 자율학습이죠. 예, 자율학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강제 수업이죠. 밤늦게 밤 10시까지 버스 끊기기 전까지 10시인지 뭐 11시까지인지도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주말에도 맨날 학교 가고, 네. 방학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날 보충 수업이다 뭐다 해서 예, 학교 가고 실제로. 그리고 제 세대만 해도 토요일 날도 맨날 학교를 갔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어쨌든 저한테는 그게 부러움이었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죠. 그리고 제 세대만 해도 학교 영어 공부라는 건 뭡니까? 정말 완전히 그냥 문법 수업, 한국식 독해 수업 그걸로 끝이었잖아요.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참고로.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말씀드릴 네 번째 부러움은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할 때 저희 옆 소대에 신병이 한 명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신병이 원래 이제 사단에 배치를 받았는데 사단에서 이제 예하 부대에 체험 학습 너 해봐라. 그리고 이제 상급 부대로 와라. 그래서 제 기억이 맞으면 한 달 정도 옆 소대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신병이 오면 저도 그때가 제가 뭐 일병인지 상병인지 정확히 기억도 안 납니다. 하지만 이제 뭐 병장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선임병들, 고참들, 최고 고참들이 이제 신병 오면 야, 뭐 누구누구 그럼 뭐 이병 누구누구 하면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아시죠? 어쨌든 그러면 야, 자기소개해봐. 그러면 이제 뭐 자기소개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아버님이 그 항공사 기장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생활을 뭐 독일에서 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시카고에서 했나? 하여튼 그렇다고 기억이 납니다. 이제 중대가 다 훈련을 나가서 그러면 쉬는 시간에 옆소대라도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고참들이 야 누구누구 뭐 노래 일발 장전 뭐 노래 불러. 그러면 이제 노래 부르고 아니면 이제 그 친구한테는 독일어 딱 그러면 그 친구가 독일어를 막 합니다. 독일어를 뭐 얘기하는지도 하나도 모르죠. 저도 제2 외국어로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배웠는데 솔직히 뭐 구텐탁, 구텐모르겐 이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독일어 선생님 그렇게 무서우셨는데도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아베체데 뭐 그런 거 좀 기억나고요. 어쨌든 그 친구가 독일어를 막 합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예. 그리고 영어 딱 그러면
영어를 또 막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노래를 해도 꼭 팝송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 케빈 코스트너가 나온 로빈 후드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럼 그 로빈 후드에 나왔던 그 주제곡, 그걸 영어로 막 이제 부릅니다. 그럼 막 난리가 나죠. 막, 예. 고참들도 막, 와, 대단하다. 야, 너 대단하다. 뭐, 한 곡 더. 그러면 또 팝송으로 막 하고. 와, 정말 부러운 거예요. 저는 뭐, 엽소되고, 저도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아주 뭐, 최고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그 친구랑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볼 기회도 없었고, 하지만, 그렇게 이제, 훈련 때 쉬는 시간에 그 친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영어 하는 모습, 독일어 하는 모습, 그런 걸 보면서, 와, 정말 부럽다. 정말 부럽다. 나는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데. 그리고 뭐 중학교 생활을 독일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미국 시카고에서, 말로만 들었던 시카고에서 내가 미국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보던 그런 학교 생활을 쟤는 했구나. 부러웠습니다. 네, 그냥 부러웠습니다. 이건 뭐 질투고 배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제가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오늘 이제 아이를 학교에 바래다 주고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제 아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 아이는 적어도 그렇잖아요. 물론 저도 그 이후에 영국 유학 생활을 2번이나 했고, 이제 캐나다 가서 이민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캐나다에서도 학교 생활하고. 근데 이제 저는 나이를 먹어서, 성인이 돼서, 적어도 20대가 훌쩍 넘어서 그런 거를 경험한 거지만, 제 아이는 제가 부러워했던 그런 아이가 된 거예요. 와, 그러면 저는 성공한 겁니까? 덕후가 왜 성공했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제 아이는 어쨌든 영어가 굉장히 편한 아이가 됐고, 캐나다 생활도 오래 했고, 지금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학교도 다니고 있고,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제 아이는 영어를 하지 않으면, 예, 외국에 살았던 거를 누구도 모릅니다. 한국말만 하면 아이가 외국에서 살았다는 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해요. 네. 뭐 어떤 분들에겐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에 오래 8년 가까이 캐나다 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한국말이 좀 어눌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근데 제 아이는 영어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영어를 하는 애라는 걸 모릅니다. 어쨌든 제 아이는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게 그 아빠의 부러움에서 시작됐다는 거 제 아이는 알까요? 마지막 제 영상 보시는 분들 거의 없고, 네, 저도 압니다. 뭐, 하지만 보시는 분들 감사하죠. 마지막 보너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모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국민학교 6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나요. 그 고모가 미국으로 가시는 날 제가 웬일인지 학교에 남아서 청소를 하고 있었고, 제가 그때 친구들한테 우연하게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 고모 미국으로 가는데, 그때는 이민이란 말도 몰랐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고모네 미국 가는데, 그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친구들하고 또 뭐 청소하면서 장난치고, 초등학교 6학년 때니까 막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매년 사촌들한테 카드가 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가. 그럼 거기에 이제 영어로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카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좋아할 만한 이런 뭐 가수의 테이프 하나 이렇게 항상 사촌들이 보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런 그 고모네 집 앞에서 찍은 뭐, 예전에 미국 카드는 길쭉길쭉하고 되게 큰 거 아시죠? 막 80년대 미국 차들 아시죠? 완전 뭐 갓그랜저보다 더 길쭉길쭉한 그런 차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은 거 보내주고 그러면 부럽다. 사촌들이 부럽다. 근데 고모네는 처음에 미국 가셔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민생활 해봤지만 이민생활 초창기에 힘들죠. 근데 제 어린 조카의 눈에는 부럽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돼서 이제 저희 고모가 저희 아버지한테 오빠네도 들어오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부모님도 잠깐이지만
미국 이민을 고려하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그랬으면 제 인생도 또 많이 달라졌겠죠. 지금도 저희 형제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정말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결정을 해서 저희가 미국에 당시에 제가 중학교 때 이민을 갔다면 제 인생도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하지만 뭐 현실적으로 가지 않은 거니까요. 어쨌든 저희 형제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너는 그래도 미국 유학 갔으면 더 잘 됐을 것 같은데 뭐 다 가정이죠. 저희 아버지 얘기로 야, 넌 갔으면 소위 말대로 뭐 압니까? 예, 제가 뭐 마약하는 사람이 됐을지 뭐 하는지 뭐 어떻게 압니까? 예, 왜냐면 이민 가서 잘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제 사촌들은 되게 다 공부도 박사과정까지 하고 다 잘 된 경우지만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뭐 진짜 심하게 말하면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뭐 어떤 경우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하고 합니다. 어쨌든 저한테는 그런 부러움이 제가 영어를 업으로 삼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너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끊임없이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씨앗들이 그런 스토리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큰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런 작은 스토리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도 잘하고 싶고 그러려면 잘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죠. 정말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막 책상에 앉아서 꼭 공부만 해야지 노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92년도부터 뭐 세계 여행 자유화 됐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이제 외국에 여행할 수 있고 뭐 어학연수도 갈 수 있고 유학도 갈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저도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은 그나마 그런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작은 스토리들 그리고 그런 부러움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고 그런 또 제가 부모가 됨으로써 제 아이는 제가 부러워했던 그 대상들처럼 됐네요. 지금 그러네요. 정말 그냥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한 감흥이 있습니다. 물론 뭐 유튜브라는 게 보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감흥을 줘야 되지만 제가 부러움으로 시작돼서 저도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고 제 아이는 제가 부러워했던 그런 대상의 아이가 됐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